안녕하세요. 책데이트 시간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책은 내 마음에 글로 붙이는 반창고라는 책입니다. 도연지음 스노복스북스에서 나온 책입니다. 인생의 겨울이 깊어지면 봄이 찾아온다고 합니다. 이 책은 마음이 환해지는 그림과 함께 마음이 따뜻해지는 글로 위로와 위안을 안겨주는 책입니다. 너무 바빠서 일상에 지쳐 있는 이들에게 휴식과도 같은 글은 위축되지 않고 다시 일어서서 행동할 용기를 주고 있는데요. 몇 편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현실이 됩니다. 나를 방전시키는 생각과 나를 충전시키는 생각이 있습니다. 보통 생각할 때 에너지를 소모하지만 역설적으로 생각할 때 에너지를 채울 수도 있습니다. 긍정적이고 이타적인 마음을 가지고 생각할 때 내면의 에너지가 충전됩니다. 좋은 생각은 좋은 행동으로 이끌고 만족스러운 결과를 낳습니다. 설령 결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부정적이고 이기적인 마음으로 생각할 때 내면의 에너지는 방전됩니다. 나쁜 생각은 나쁜 행동으로 이어지고 좋지 못한 결과를 만듭니다. 설령 좋은 결과를 얻을지라도 만족하지 못하고 부족하다 여깁니다. 자세를 가다듬고 마음을 고요히 정돈한 뒤 지금 하고 있는 생각에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면에 집중하면 에너지가 채워지는지 소모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자기를 살피는 것만으로도 에너지가 긍정적으로 변화합니다. 흐르는 계절 속에서 자신을 기르는 법이 있습니다. 우연히 잘 되는 법은 없습니다. 세상에 우연이 없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결과가 좋았다면 그만한 이유가 있고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봄에 뿌린 씨앗이 여름을 거쳐 가을의 결실을 보듯이 인과 법칙은 우리의 삶 구석구석에 예외 없이 작용합니다.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하고 결과를 기다려야 합니다. 봄에 씨앗을 뿌리지 않고 결실을 바랄 수는 없습니다. 결과가 좋다면 뿌린 씨앗을 기억하고 다시 씨앗을 뿌려 큰 수확을 얻어야 합니다. 결과가 좋지 않다면 원인을 철저히 분석해서 문제거리를 제거하고 리스크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철저한 인과관계로 세상을 바라보는 태도를 갖고 있으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우연에 기대어 합당한 노력을 하지 않는 사람은 결국은 파멸의 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지금 당장 좋은 결과가 나타나지 않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꾸준히 노력해야 합니다. 어느 순간 그 노력의 씨앗이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어 인생의 곳간을 풍요롭게 채울 것입니다. 바라보기. 살다 보면 크고 작은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그 상황에서 내가 머무는 계절은 겨울과 다름없습니다. 추운 겨울을 보내는 현명한 방법은 그 사실을 외면하거나 회피하지 않는 것입니다. 있는 그대로를 인식하고 받아들일 때 봄을 느낄 수 있고 그 시기를 앞당길 수 있습니다. 자기 잘못과 실수와 실패를 인정할 때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때야 비로소 내 잘못도 있지만 오직 나에게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님을 알게 됩니다. 현재 상황을 외면하고 책임을 다른 이에게 돌리면 상황은 더욱 나빠집니다.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지? 왜 사람들은 나를 도와주지 않는 거지? 신세 한탄을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힘이 들수록 현실을 받아들이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불편한 상황을 회피하다 보면 문제가 악화합니다. 병에 걸린 환자가 병을 인정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독화살을 맞았다면 누가 독화살을 쐈는지를 찾기보다 내 몸에 독이 퍼지는 것을 막고 살 길을 찾는 것이 현명합니다. 알아차림. 지금 나를 괴롭게 하는 방황과 번민에서 잠시 벗어나 보시기 바랍니다. 문제 안에 있을 때는 그 문제가 보이지 않습니다. 밖으로 나오면 문제를 통찰하여 바라볼 수 있고 문제의 실체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눈을 감고 내면으로 의식을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문제의 원인을 밖에서 찾거나 나 아닌 다른 누군가에게서 찾으려 했다면 그 관심을 밖이 아닌 안으로, 남이 아닌 자신으로 돌려보아야 합니다. 인식의 전환을 통해 모든 것이 달리 보이고 문제는 해결될 것입니다. 무엇이 잘못되었기에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는지 알게 됩니다. 올바른 인식이 깨어나야 고난의 깊은 수렁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진실을 깨닫지 못한 사람은 진실을 깨달을 때까지 고통받습니다. 일어난 모든 일의 원인과 결과는 자기 자신에게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탓하고 책망하며 비난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과는 정반대입니다. 자신이 무엇이 문제를 만들었는지 분명히 알라는 것입니다. 표면에 드러난 문제는 빙산의 일각일 뿐입니다. 그로부터 힌트를 얻어 빙산의 밑동을 알아차려야 합니다. 빙산의 일각이 표층의 의식이라면 밑동은 심층의 의식입니다. 심층에 해당하는 깊은 내면에 집중할 때 해법이 드러납니다. 내면으로부터 펼쳐진 바른 질서를 인식할 때 더 완전한 존재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외부에서 끌어당기는 소리에 현혹되지 않고 내면에서 이끄는 질서에 자기를 내맡겨야 합니다. 내가 진짜를 찾으면 세상이 스승을 보내줍니다. 진정으로 참 되게 살고자 한다면 그 길을 안내해 주는 사람이 나타날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살지 못했다고 자신을 나무라지는 말아야 합니다. 받아들임. 삶이 힘들게 느껴지는 인생의 겨울에는 자신의 민낯이 드러납니다. 그 모습을 받아들이기 힘들 수도 있습니다. 좋든 싫든 그 모습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래, 잘하고 있어. 지금 내 상황에서는 이게 최선이야. 이렇게 한 걸음씩 긍정하다 보면 내가 만족할 만한 어떤 모습을 만날 수 있습니다. 주변과 비교할 필요도 없이 그저 온전히 자신의 본래 가치에 집중해야 합니다. 앞으로도 난 괜찮을 거라며 자기 자신을 격려하고 응원하고 칭찬해야 합니다. 살아있는 한 희망은 있고 살아있는 존재는 존재하는 의미가 있는 법입니다. 현재 상황을 직시한다면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사는 게 힘들고 문제가 풀리지 않는 것은 어쩌면 당연합니다. 우리가 고통의 바다에 빠져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는 것에서 행복이 시작됩니다. 인생의 겨울의 한복판에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인생의 봄이 나타날 준비를 시작합니다. 자기 잘못을 뼈저리게 느끼고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부족한 자신을 있는 그대로 근본적으로 수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완벽할 수 없는 인간 존재의 유한성을 깨닫고 그동안 살아온 삶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자신을 무가치하게 여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다고 다독이며 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신의 잘못과 부족함을 인정하되 존재 자체를 무시하고 무가치하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내가 나를 돌보고 사랑하며 돌봐줄 때 인생의 겨울을 견뎌낸 자아가 사르르 녹기 시작합니다. 삶의 의미가 생기며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비로소 인생의 봄이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시는 차 한 잔에 모든 번뇌가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삶이 지치고 힘들 때 의지하게 되는 사람과 장소가 있습니다. 기댈 곳이 필요할 때 옆에 앉은 사람이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어떤 날은 자주 걷던 거리가 특별하게 다가오고요. 즐겨 듣던 음악이 기운을 샘솟게 하는 그런 날도 있습니다. 아늑한 공간에서 마시는 따뜻한 차 한 모금이 참 좋습니다. 차를 마시는 순간만큼은 세상 일에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차를 내리는 행위에 마음을 다하고 색, 향, 맛에 집중하여 마십니다. 무엇에도 신경 쓰지 않고 싶을 때는 그냥 느슨하게 마십니다. 차를 마시다 보면 쌓인 피로가 풀리고 답답한 마음도 누그러집니다. 따뜻한 차가 몸을 데워주니 자연스럽게 긴장이 이완되고 몸의 독소도 배출됩니다. 몸과 마음이 고요하고 평온한 상태로 접어드니 삶의 소소한 문제는 어느새 사라집니다. 차 한 잔밖에 안 되지만 그 힘이 대단하다고 느끼는 순간입니다. 중국의 어느 고승은 자신에게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늘 하던 말이 있다고 합니다. 끽다거라는 소박하고 따뜻한 제안이었습니다. 차 한 잔하고 가시게. 이 단순한 말이 가진 의미는 절대 단순하지 않습니다. 평범하고 일상적인 말이지만 듣는 이의 마음에 크나큰 파문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끽다거라는 화두의 힘은 의식을 전환하는 데 있습니다. 차 한 잔에 온갖 번뇌를 다 내려놓고 녹여버리라고 합니다. 자신을 속박하고 괴롭게 만든 문제에서 벗어나라는 것입니다. 툴툴 털고 일어나 새 마음으로 시작하라는 격려이기도 합니다. 저에게 끽다거는 시작을 알리는 말로 다가왔습니다. 과거를 정돈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라는 의미로 들렸습니다. 저 물에 지난 일 모두 담아 끓여버리고 그 물로 내린 차에 희망을 담아 새롭게 시작하라. 우리는 생각해왔던 대로 생각하고 살아왔던 대로 살아갑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해결하는 방식도 예전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살아온 방식과 습관이 문제를 만들었다면 그것을 바꾸면 됩니다. 문제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새로운 해결책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 위로와 격려가 필요한 시절입니다. 모든 분이 평안하고 행복하며 고통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여기 차 한 잔 건넵니다. 기, 인생의 봄에는 진짜를 심으세요.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 지금과는 다른 모습으로 살고 싶어. 저런 모습으로 살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문득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으신가요? 불만족은 무언가의 결핍에서 나타납니다. 결핍을 채우려면 변화해야 합니다. 불만족한 삶의 쳇바퀴에서 벗어나려면 변화는 불가피합니다. 많은 것을 바꾸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작은 것을 하나 둘 바꾸면 됩니다. 원대한 꿈과
위대한 성취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작은 것이라도 실천하겠다라는 태도에서 변화는 시작됩니다. 원하는 목표를 이루었을 때를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괴롭히던 결핍감이 사라지고 만족감으로 마음이 채워졌다면 참으로 다행입니다. 유감스럽게도 지금의 성취에 만족하지 않고 또 다른 무언가를 열망하는 욕구가 생기는 것이 평범한 인간입니다. 다른 무엇이 되면 소원이 없겠다라고 마음이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여러 차례 이런 경험을 합니다. 우리는 버킷리스트의 항목을 하나씩 실현하며 살아갑니다. 친해지고 싶은 사람과 가까워지고 부와 명예를 성취하고 그것이 성취된 이후에 또 다른 목표를 설정합니다. 이런 상황이 되풀이되면 도대체 언제 끝나는 것일까? 내가 원하는 그곳에는 언제 가닿게 될까 하고 자연스레 의문을 갖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눈앞의 저 목표를 성취하면 다 괜찮아질 거야. 조금만 더 참고 나아가자라고 자신을 위로합니다. 인생의 봄에는 자신의 참 모습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나의 모습과 삶이 무엇인지를 치열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그러한 기준이 있어야 거짓된 내 모습이 보입니다. 빛이 들어오면 어둠이 사라지듯 진짜 나는 거짓된 나를 없애버립니다. 현재 자신의 모습 가운데 괜찮다고 여겨지는 나를 하나만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스스로 만족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성품과 모습을 가진 나를 말합니다. 설령 그런 내가 작게 여겨지더라도 그 작은 것으로 만족을 누리면 됩니다. 그럴 때 나는 현재에 존재할 수 있고 더 나은 참모습을 가꾸어 나갈 수 있습니다. 인생의 봄은 진짜 내가 될 수 있는 씨앗을 뿌리는 시기입니다. 타인의 관심이나 인정을 떠나 내가 인정할 수 있는 내 삶의 씨앗을 말입니다. 참모습을 발견하기 위한 시간을 갖기 바랍니다. 아침에 일어나기 전에 누워 있을 때의 그 고요함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자연을 바라보고 숲을 거닐다가 그 모습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친밀한 이와 대화하다 참모습을 깨달을 수도 있습니다. 온전히 받아들이고 만족할 수 있는 진짜가 무엇인지 알고 내 삶의 씨앗과 모종을 심는 인생의 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삶을 찬란하게 만드는 진실의 힘이 있습니다. 진실은 참된 열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진실은 내 안에서 발견하는 진리에서 비롯됩니다. 내 안에서 발견한 진리를 기준으로 세상 일을 분별해야 합니다. 스스로 깨달은 진리에 따라 옳고 그름을 알아차려야 합니다. 우리는 늘 자기 내면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진실한 말과 행동, 생각은 좋은 인연을 불러옵니다. 진실한 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으므로 당당하고 자유롭습니다. 언행에 진실함이 묻어나면 사람들은 그 진정성을 알아차립니다. 진실한 사람이 손해보는 것 같지만 결국 큰 이익을 얻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바른 이치를 진리라고 합니다. 진리는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삶을 행복으로 이끄는 진리는 내 안에 있습니다. 타인에게서 혹은 여기 아닌 어딘가에서 찾으려 할 필요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내 안의 고요 속으로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몸과 마음을 이완하면 세상 어디에도 없는 안락함이 찾아옵니다. 깊은 고요함에 맑은 의식이 있고 맑은 의식은 지혜를 불러옵니다. 그 지혜의 의지에 살아가는 것이 진리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은 자신의 가치관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가치관은 내면 깊은 곳의 고요한 순수 의식에 뿌리를 둡니다. 존재의 심연에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열 때 온전한 자기 자신만의 관점이 나옵니다. 삶의 온갖 분쟁은 아집에서 시작됩니다. 자기 견해가 절대로 옳다는 관념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고통은 이러한 집착에서 옵니다. 고통은 아상과 아집에 따른 고정관념이 빚어낸 참사입니다. 고집을 그만 부리고 집착을 내려놓기 바랍니다. 자신에게 좀 더 진실해진다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언제나 맞는 것은 아니고 내가 틀릴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것을 알고 마음을 고쳐 먹는 데서 긍정적인 변화가 생깁니다. 비로소 해탈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순간부터 불행한 인연이 아니라 행복한 인연을 만들 수 있습니다. 내가 의미 있다고 느끼는 일을 할 때 그 일에 대한 동기부여가 증폭됩니다. 삶을 의미 있게 하는 누군가와 함께 할 때 행복감이 커지고 의식의 차원은 확장됩니다. 의미는 나와 가까이 있습니다. 내 안에서 방향을 잡아주며 동력을 공급합니다. 의미를 상실할 때 삶은 무료하고 무기력해지지만 의미를 깨달을 때 삶은 만족으로 가득 찹니다. 의미는 힘이 강합니다. 힘든 상황에서도 의미를 발견하면 고통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인생의 시련과 고난이 몰아칠 때 우리는 흔들리기도 하고 지쳐 쓰러지기도 합니다. 시련이 마냥 부정적인 것은 아닙니다. 나 자신을 직시하고 문제의 근본을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모진 시련이 몰아칠 때 삶을 굳건히 지탱하고 있는 뼈대를 확인해야 합니다. 삶의 중심축이 튼튼하고 올바로 세워져 있으면 어떤 위험과 어려움에도 우리의 삶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잠시 멈추어 호흡을 가다듬어 보시기 바랍니다. 몸의 동작을 천천히 가다듬고 깊이 심호흡하며 삶을 통찰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내 삶의 중점을 이루는 생각이 무엇인지 파악해 보는 것입니다. 삶을 통찰할 때는 절대로 조급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하던 일을 멈추고 천천히 숙고해야 합니다. 정비와 변화에는 일정 시간과 에너지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잠시 멈춘 그 시간을 개성과 발전의 기회로 삼기 바랍니다. 고통을 성장의 동력으로 바꾸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일이 잘 안 풀려서 궁색할 때는 홀로 자기를 갈고 닦으며 수양하는 데 힘쓰고 일이 잘 풀릴 때는 세상에 나가서 좋은 일을 하면 됩니다. 우리 인간의 삶은 다사다난합니다. 늘 좋을 수도 없고 늘 나쁠 수도 없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며 나로서 나답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지금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괴로울 수 있습니다. 노력이 아무 의미 없을 것 같아 불안할 수도 있습니다. 삶의 의미와 살아가는 이유가 있는 사람은 어떠한 시련도 견딜 수 있습니다. 피로와 고뇌로 고통스러운 상황에서도 삶의 의미와 살아가는 이유를 찾는다면 희망이 있습니다. 오히려 고난이 삶을 성숙하게 만드는데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고난을 받아들이고 고통을 이겨내며 과업을 성취할 수 있습니다. 우선 자신의 잠재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무는 대지에 뿌리를 받고 있으면서도 끊임없이 위로 향합니다. 자기 가치에 뿌리를 내리고 삶을 긍정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고귀하게 여기는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모든 시련은 의미가 있고 긍정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결과는 부정적 상황에 대처하는 우리의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과 마주할 수 있어야 합니다. 최상의 돌파구는 관통하여 지나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상황이 녹록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문제를 마주할 자신이 없어 회피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이런 마음은 무책임하고 무의미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왜 회피하려 하는지 헤아릴 때 비로소 의미가 생깁니다. 이유도 모른 채 방황하면 자신감을 잃고 포기하게 됩니다. 끈질기게 문제의 원인을 찾는 자세에서 해결점이 보입니다. 어려움이 무엇인지 알아차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력이 부족한 것인지 아니면 아직 때가 아닌지, 그 사람과 함께 하는 것이 못마땅한 것인지, 이렇게 스스로 질문을 던짐으로써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당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당장 답을 찾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휘청거리더라도 걸어가다 보면 알게 됩니다. 이렇게 실수하고 실패하는 것이 정면 돌파하는 길이라는 것을요. 고군분투하며 살아가는 자신에게 오늘도 참 애썼다며 토닥여 주면 좋겠습니다. 힘이 들수록 내가 나의 편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따뜻하고 온화한 자비와 연민의 마음으로 자기 자신을 먼저 안아주시기 바랍니다. 이러저러 해서 오늘 참 힘들었겠구나 하고요. 평온한 마음과 그윽한 시선으로 바라봐 주면 됩니다. 자신을 먼저 살피고 챙기는 것이 잘못된 일은 아닙니다. 사랑과 자비는 나를 아끼고 존중하는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가슴이 차가운 사람에게 따뜻한 마음이 전해질 수 없습니다. 오늘도 참 수고 많았습니다. 일이 잘 풀리지 않고 누군가와 마찰이 생길 때 일과 관계가 호전될 수 있는 계기가 생깁니다. 고통을 느낀다는 것은 그 문제에 집착하기 때문이며 집착을 내려놓으면 고통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고통을 안겨주는 속박과 집착에서 벗어난다는 것은 고통이 나를 괴롭히지 못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우리의 삶은 개인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습니다. 각자 원하는 것이 모두 다른데 그것이 하나로 맞춰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한계를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삶은 자유로워집니다. 통제할 수 없는 것에 무게를 둘수록 자기 삶에 대한 통제력은 떨어집니다. 바꿀 수 없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일수록 삶은 자유와 평온으로 채워집니다. 꼭 이래야만 한다는 자기 고집에 치우칠수록 삶은 억압과 고통으로 가득 찰 수밖에 없습니다. 고통은 어리석은 집착에서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행복은 집착을 내려놓는 데서 시작됩니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따뜻하고 깊고 섬세한 성찰이 담긴 글, 내 마음에 글로 붙이는 반창고를 꼭 한번 읽어보시고 모든 분들이 행복하고 평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책데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